네, 안녕하세요. 자, 메탈 이온 인디케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EDTA 마지막 부분 파트 3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DTA 적정에 있어서 종말점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금속 이온 지시학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수은전극이나 이온 선택성 전극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완충되지 않은 용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pH 전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로 설명드릴 것은 메탈 이온 지시학에 관한 내용이고 그 성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compound whose color changes when they bind to a metal ion, 즉 금속 이온이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색깔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것이 바로 메탈 이온 지시학이 될 테고요. Useful indicators must bind metal less strongly than EDTA does. 그래서 이제 메탈과 지시학이 결합하는 힘보다는 EDTA와 금속 메탈이 결합하는 힘이 더 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EDTA가 종말점에 도달하고 EDTA가 조금이라도 과량 첨가됐을 때 그때 이제 해리되는 메탈이온은 EDTA랑 주로 결합을 할 것이고 지시약과 결합을 하지 않겠죠. 즉 변화된 색깔이 원활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Because the color of free indicator is pH dependent, most indicators can be used only in certain pH ranges in which color changes can be seen clear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시약은 아무 pH 레인지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pH 레인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마그네슘이 인디케이터랑 결합한 형태에서는 지시약이 빨간색을 띠고 EDTA 자체는 색깔이 없는데 만약에 EDTA 적정을 통해서 마그네슘 EDTA 착물이 생기고 지시약이 금속이온과 결합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속이온이 결합했을 땐 빨간색, 그리고 결합하지 않았을 땐 파란색으로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속이온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속 인디케이터 지시약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DTA 적정에 사용하는 이런 지시약들도 기본적으로 산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pKa 값을 갖고 있고 그 pKa 값에 따라서 또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으니 그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칼마자이트 아니면 뮤렉사이드 이런 거 또는 에리크롬 블랙티 처음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메탈 아이언 인디케이터의 성질을 나타낸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그림 12-16이 되겠어요. 굉장히 그림이 복잡한데요. 보면은 일단 이 수직축 Y축에는 각각의 금속 이온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축 X축에는 pH 레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pH 레인지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 아래는 밑줄을 긋고 지시약의 약자가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속 이온마다 쓸 수 있는 지시약들은 그 밑줄 아래에 있는 그 지시약의 약자들을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색깔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밝은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쓰여 있듯이 pH region in which reaction with EDTA is quantitative. 즉, EDTA가 이제 정량적으로 작동하는 레인지, pH 레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다크 컬러는 pH region in which auxiliary complexing agent is necessary to prevent hydroxide precipitation. 즉, 여기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H가 높은 리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착화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pH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derline with the indicator name. 아까 얘기했듯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밑줄의 길이가 다 다른 것이 보이시죠? 그 밑줄 길이가 바로 그 지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pH 범위가 될 테고 그 밑줄 아래에 해당 지시약이 약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 표를 가이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EDTA 적정을 실제로 수행하고자 할 때는 어떤 지시약을 골라야 되고 어떤 pH 레인지에서 수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DTA 적정의 마지막 이제 주제인데요. EDTA 타이트레이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EDTA 타이트레이션 테크닉을 총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적정 방법을 쓰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것은 물론 직접 적정입니다. Direct titration이고 여기 보듯이 첫 번째 Analyte is titrated with standard EDTA. 그냥 EDTA로 해당 금속 이온을 적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alyte is buffered to a pH at which KF prime for metal EDTA complex is large. 즉 조건 형성 상수가 큰 값을 갖는 pH 영역으로 이제 pH가 완충되어야 된다, 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the color of the free indicator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metal indicator complex. 즉, 아까 전에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메탈이 결합하지 않은 이온과 인디케이터와 메탈이 결합한 인디케이터의 색깔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An auxiliary complexing agent may be employed to prevent metal hydroxide precipitation. 즉, 아까 전에 진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pH가 높아서 금속 수산화물 침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보조 착화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을 어찌 보면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아래 한국말로도 다시 쭉 정리를 해놨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분석물질을 EDTA 표준 용액으로 적정한다. 분석물질은 금속 EDTA 착물에 대한 조건 형성 상수가 크게 되도록 적절한 pH로 완충되어야 하고 유리 지시약은 금속 지시약 착물과 뚜렷하게 색깔 차이가 나야 된다. 즉 유리 지시약은 여기서 free indicator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좀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각각이 약간씩 다릅니다. 즉 비슷한 듯 다른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back titration, 즉 역적정입니다. 그래서 역적정은 과량의 EDTA를 분석 물질에 가한다. 즉 종말점까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넣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양만큼 과량의 충분히 반응이 갈 만큼 과량의 EDTA를 분석 물질에 먼저 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해준 EDTA는 대상 분석 물질과 결합을 해서 메탈 EDTA 컴플렉스를 이루겠죠. 하지만 과량을 집어넣기 때문에 분명히 반응하지 않은 EDTA가 용액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EDTA를 그 다음 과량의 EDTA를 다른 금속이온으로 다시 적정을 해서 남아있는 EDTA의 양을 알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백타이트레이션 방법입니다. 즉, 과량으로 첨가한 다음에 남아있는 반응하지 않는 EDTA의 양을 알면 처음에 반응했던 양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역적정의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여기 쓰여 있지만 unknown excess of EDTA is added. 그 다음에 excess EDTA is then titrated with a standard solution of a second metal ion. 즉 분석 대상 물질이 아닌 다른 메탈 아이온으로 남아있는 과량으로 반응하지 않은 남아있는 EDTA를 적정해서 남아있는 양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 1번, 2번은 과정이니까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3번과 4번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titration is necessary if unalike 하고 이제 3번이 설명이 되어 있죠. 언제 역적정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보면 첫 번째 경우는 precipitate in the absence of EDTA. 즉, EDTA가 없으면 금속이 침전되는 경우, 침전되는 경우, 즉, pH 조절도 어렵고 그냥 침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단 침전되지 않도록 과량의 EDTA를 먼저 가해서 EDTA와 분성물질 이온이 컴플렉스를 이뤄서 안정한 형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에 역적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pH 7에서도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로 침전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EDTA가 없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EDTA를 과량으로 넣어서 안정적으로 알루미늄 EDTA 컴플렉스로 용액 속에 존재하도록 해준 다음에 남아있는 EDTA를 다른 이온으로 적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뭐 두 번째고 당연히 세 번째겠죠. 두 번째, reacts too slowly with EDTA. 즉, EDTA와 반응을 하긴 하는데 너무 즉각적이지 않고 천천히 반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과량의 EDTA를 가해서 섞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분성물질과 EDTA가 컴플렉스를 이룰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적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locks indicator. blocks indicator라는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if a metal does not freely dissociate from an indicator, the metal is said to block the indicator. 자, 아까 전에 인디케이터를 설명드릴 때 인디케이터의 성질은 이제 EDTA가 들어간 경우에는 EDTA한테 금속 이온을 쉽게 내줘야 된다. 즉, 인디케이터 메탈 컴플렉스는 EDTA 메탈 컴플렉스보다는 덜 강하게, 약하게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리크롬 블랙티 같은 경우에는 커퍼 아이언, 니켈, 알루미늄 아이온 등과 결합하면은 잘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디케이터와 이런 금속 이온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애초에 EDTA를 과량으로 첨가해서 이제 EDTA와 금속 이온이 잘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른 남아있는 EDTA를 다른 금속 이온으로 적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역적정에서 필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The metal ion for the back titration must not displace analyte from EDTA.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analyte이 바로 첫 번째, first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금속 이온.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백타이트레이션에 사용되는 메탈 이온은 분성 물질을 EDTA로부터 절대 치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이 영어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길게 좀 풀어서 아래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고 또 그 의미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들어가는 금속 이온은 프리한 EDTA와만 결합해야 하며 절대로 첫 번째 금속 이온과 결합된 EDTA와 반응해서는 안 된다. 즉, 역적정에 사용하는 두 번째 금속 이온은 원래 있던 첫 번째 금속 이온보다 EDTA에 결합하는 정도가 약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일단 분석 물질을 A라고 하고 A랑 EDTA가 결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프리한 EDTA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EDTA의 양으로 봤을 때, 어넬라이트와 EDTA가 결합한 것이 한 70% 되고, 반응하지 않은 EDTA가 30%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반응하지 않은 EDTA가 30%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아냅니까? 두 번째 메탈 이온으로 적정을 하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메탈 이온 M2라고 했을 때 얘는 EDTA로만 존재하는 free EDTA랑만 반응을 해야지 절대 이쪽
어넬라이트와 결합한 EDTA와는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양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반응하고 있는 애랑 또 반응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양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남아있는 EDTA를 적정하기 위한 두 번째 이온은 반드시 첫 번째 분석 대상 물질에 비해서는 EDTA와 약하게 결합하는 애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해서 또 세 번째 방법은 치환 적정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결합되어 있는 거에 자리를 뺏어서 결합된 EDTA, 금속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EDTA를 뺏어서 반응시킴으로써 진행하는 적정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displacement titration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 사용돼야 되냐라는 것을 한번 보죠. 가장 사용되는 경우 중에 첫 번째는 여기 위에 써 있듯이 some of metal ions do not have an appropriate indicator. 즉, 적절한 지시학이 없는 금속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적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 예가 여기 첫 번째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수은이온 Hg2 플러스를 과량의 MgEDTA로 적정하여 Mg2 플러스를 치환시킨 후 EDTA 용액으로 유리된 Mg2 플러스를 적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위에 영어로 써져 있는 Some of metal ions do not have an appropriate indicator는 수은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수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즉, 수은을 EDTA로 적정할 때 적정은 됩니다만 그 종말점을 알아차릴 지시하기 마땅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수은 대신에 다른 금속 이온이 나오게끔 해서 그 금속 이온이 분명한 지시학이 있을 경우 그 금속 이온에 대한 이제 EDTA 적정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Hg2 플러스를 과량의 MgEDTA로 적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EDTA와 결합되어 있던 Mg가 즉 마그네슘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 자리를 수은 Hg2 플러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온 마그네슘 이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free EDTA로 적정을 해서 빠져나온 마그네슘의 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빠져나온 마그네슘의 양을 알게 되면 치환되는데 사용된 수은의 양을 알게 되겠죠. 즉, 우리 분석 물질인 수은의 양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치환 적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역적정과는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듯이 어, HgEDTA에 대한 형성상수는 반드시 마그네슘 EDTA의 형성상수보다 커야 된다. 당연히 커야지 자리를 빼앗겠죠. 즉, 수은이 들어갔을 때 마그네슘의 자리를 뺏어서 마그네슘은 쫓아내고 그 자리를 수은이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은 EDTA 컴플렉스의 형성상수가 마그네슘 EDTA의 형성상수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면은 은이온의 니켈 사이아나이드 착물, 즉 시아나 이온과 니켈이 컴플렉스 된 것을 첨가하여 니켈 이온을 치환하고 유리된 니켈 이온을 EDTA로 적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이온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지시학이 없다면은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원래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니켈과 결합되어 있는데 그 니켈을 쫓아내고 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쫓겨난 니켈을 적정하면은 그 자리를 차지했던 은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이온의 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한 지시학이 없을 때는 이런 치환 적정을 통해서 지시학이 존재하는 금속 이온을 대상으로 EDTA를 적정하는 것이 종말점을 알아내는데 그리고 분석 물질의 양을 알아내는데 더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ndirect titration 간접 적정은
금속 이온이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음이온이 분석이 대상일 때 간접 적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듯이 특정한 금속 이온과 침전물을 형성하는 음이온은 EDTA로 간접 적정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바로 설페이트 이온입니다. SO4 이온인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산성 조건, pH 1 조건에서 바륨을 첨가해서 바륨 설페이트의 침전물을 형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바륨 설페이트 침전물을 이제 씻고 끓여서 끓이는데 과량의 EDTA를 넣고 끓인 다음에 pH를 올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바륨 설페이트가 녹게 되고 녹으면서 바륨 이온이 EDTA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륨 이온과 EDTA가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바륨과 결합하지 못한 EDTA가 남아있겠죠. 과량으로 EDTA를 첨가했으니까. 그때 남아있는 과량의 EDTA를 다시 마그네슘으로 적정하면은 결합하지 않았던 바륨과 결합하지 않은 EDTA 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알게 되면 바륨과 결합한 EDTA 양을 알 수 있고 바륨의 양을 알게 되면은 바로 바륨과 1대1로 결합했던 설페이트 이온의 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간접 적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바륨 설페이트를 이제 형성시킨 다음에 뭘로 과량의 바륨 이온으로 형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설페이트 이온이 존재하는 용액에 바륨을 과량으로 넣으면 당연히 바륨 설페이트 침전이 생길 테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바륨 이온들이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 남아있는 바륨 이온을 다시 EDTA로 적정하면 남아있는 바륨의 양을 알게 되고 그러면 설페이트와 반응한 바륨의 양을 알게 되고 따라서 설페이트의 양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설페이트의 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속이온 이외에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음이온의 양을 아는데도 EDTA 타이트레이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트레이션 테크닉의 이제 부수적인 방법으로서 마스킹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킹은 특히나 이제 금속이온이 혼합 용액으로 존재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이온이 혼합되어서 존재할 때, 그리고 그 두 개의 금속이온이 모두 EDTA와 반응할 때 사용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마스킹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분석물질과 EDTA와의 반응으로부터 분석물질의 어떤 성분을 막아주는 시약이다. 그게 바로 마스킹 리에이전트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용액에는 마그네슘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이 같이 들어있는 혼합 용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EDTA를 첨가하면은 마그네슘과도 결합하고 알루미늄과도 결합할 텐데 그걸 순차적으로 결합시켜주기 위해서는 한 개를 EDTA와 반응하지 못하도록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불소 이온을 통해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을 가려주게 되고 그러면은 반응할 수 있는 애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마그네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만 남게 되기 때문에 EDTA를 먼저 첨가하면은 가리워진 마스킹된 알루미늄은 적정이 되지 않고 마그네슘만 먼저 적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적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알루미늄을 또 적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불소 이온을 제거시켜 줘야겠죠. 가장 일반적인 뭐 항상 적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산 처리를 해주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런 마스킹 리에이전트가 다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아래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마스킹 리에이전이 있습니다. 뭐 불소이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또는 철이온 이런 등에 사용될 수 있고 뭐 카드뮴, 징크, 수은 같은 것에는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마스킹 리에이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각 마스킹 리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금속 이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마스킹의 그 효과와 마스킹의 목적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디마스킹 말 그대로 가리웠던 것을 다시 벗겨내주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이아나이드 이온으로 가리워졌던 금속 이온이 있다면 포르말데하이드와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금속 이온이 다시 아이솔레이트 돼서 프리한 금속 이온의 형태로 이제 디마스킹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적정부터 가림, 마스킹까지 이제 다양한 EDTA 타이트레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아까 마지막으로도 이 타이트레이션 테크닉이 사용돼야 되는 경우 그리고 사용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은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EDTA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강의 내용들은 대면 수업 시간 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강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